반갑습니다. 부는 불황기에 준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명하게 보셔야 되는 시기가 분명하고 주식은 상승 아니면 하락입니다. 반반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맞췄다, 틀렸다에 대한 관점보다는 금나무라는 사람은 이런 분석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출처 자료를 좀 발췌를 한 것인데 낙폭 과대 징후 1, 금리의 고점, 밸류에이션의 저점 부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선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준다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 MSCI 코리아 통상 순환적 위기 수준의 노이즈와 투자 심리 불안은 MSCI 코리아 PBR 기준으로 0.9배 이하에서 저점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였겠죠. 물론 PBR이 낮다는 것은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죠. 자본시장은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의 추이입니다. 신용잔고를 보시면 이건 HTS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잔고가 20조 4천억 원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10월 26일, 27일이 반영이 된다면 17조 안팎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신용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시장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공매도입니다. 신용도 중요하고 공매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기사로 보겠습니다. 10월 27일에 기사이고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한다, 금지를 검토한다는 뉴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너무 기니까 잠시 멈춰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국민청원에 대한 것은 제 댓글, 고정 댓글을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본인 인증을 해서 동의하기만 누르면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치 다 떠나서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매 제도 개선에 대하여 공약 이행을 위한 국회 논의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다면, 이런 한 명 한 명이 모인다면 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은 정말 중요하겠죠. 힘이 될 만하겠죠. 그래서 꼭 당부를, 청원, 동의,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공매도가 당연히 순기능도 있죠. 순기능. 근데 요즘엔 순기능을 저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순기능이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이런 주식이 5만원, 10만원, 몇십만원, 정말 좋은 회사가 5만원짜리가 10만원, 또 15만원, 이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기능이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상한 기간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만기를 꼭 뒀으면 그게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보면 청원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이든과 시진핑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이슈가 10월 28일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할 것은, 내용으로 보자는 것은 미중 양자관계 주요 현안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리고 러우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리스크에 대한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가 있는데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 리스크, 그리고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을
다 다룬다는 것은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단기간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때 지금 현재 증시를 이 시점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인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단기간이란 것은 주식 하루 이틀 할 것은 아니죠. 단기간이란 것은 조금씩 더 내리면 더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했다고 100%다 매수, 100%내 자금을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겠다, 이런 접근을 한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시장에서 힘을 주는, 그리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테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국제약품, 바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종목들이죠. 물론 이게 정말 찐 수혜는 아니지만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처럼. 국제약품과 광동제약, 그리고 신신제약, 이 정도가 있는데 더 있지만 현재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약품을 보면 공시를 보면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예고 10월 27일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좀 하락을 많이 했고, 그러면 예고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두 종목, 조금은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 광동제약이나 아니면 신신제약을 좀 잘 볼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후발주자가 조금 다시 한번 선발로 치고 갈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숨기면 더 큰일 나죠. 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신신제약은 제가 스윙으로 조금 잡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저는 화요일, 월요일, 월화는 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물론 이렇게 악재가 생겨서 바로 빼버리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월요일은 어떻게 받아내는지, 화요일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리고 20선을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상한가의 종가 정도를 지켜주고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서 월화는 조금 지켜볼 예정이고, 수요일부터 지지를 받고 잘 올라가 준다면 그때부터는 거래를 터뜨리는 것을 봐서 추가로 조금 더 잡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제약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금 차트가 흐름이 좋고, 물론 음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락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 지금 국제약품을 봤을 때는 바로 한 번에 이 두 종목들이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이 상한가의 이 장대 양봉 처음 돈이 들어온 절반 가격 또는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이 종목도 유효한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3위 안에 계속 있었던 종목이 주말 내내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일단 상한가가 오랜만에 거래가 없었던 것이, 오랜만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입지를 하고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분봉의 흐름상 봐도 흐름이 상당히 깔끔하고 지지부진하게 급락을 주는 게 아니고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봐야 되는 종목 섹터는 또 자동차 부품 관련, 이런 에코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센트럴 모텍이나 코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 여기서 살짝 매달려주는 흐름이 또 나온다면 이런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이런 종목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다음 주에는 주 초중반 정도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전쟁 관련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부각이 되는 종목이지만 GSE 같은 종목도 일단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서 잘 조금 다듬어주고 일선을 지켜준다면 이런 종목도 해지, 풋 관련으로 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재료는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나 다날,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거래가 터져주고 계속 늘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트코인을 잘 추적하면서 지켜준다면 우리기술투자도 오랜만에 장기평
1년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그 위에서 계속 며칠간 놀아주고 있다는 것은 힘이 강하다, 갭을 지켜주고 있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상승과 조정 뒤에 N자형 패턴, 파동이 조금 나올지 지켜보자.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은 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랜만에 거래를 조금 붙였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합니다. 이 하나의 봉이 500억인가? 580억 원 정도. 일단 제가 이거 이틀간 계속 지켜봤는데 호가창이 너무 약해서 일단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어디서 조금 지지가 될지, 호가창이 조금 강해지는지, 거래가 터지는지 그런 흐름을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두 종목은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일단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상승도 강했고 거래 대금도 강했던 두 종목, 코어라인 소프트와 LS 전선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고점을 물론 남길 수도 있지만, 고점을 남기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머물러 주는지 조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을 다 매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면 국제약품이 이렇게 많이 흐르면 또 다른 후발주자가 오히려 치고 갈지 아니면 더 흘러줄지, 그럼 여기서 지켜줄지 보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가 만약에 자동차 부품으로 움직인다면 뭐 에코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두 섹터가 다 하락을 하고 증시가 좋지 못하고 또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불거진다면 GSE나 흥구석유나 뭐 제주은행 같은 그런 종목들을 또 유념해서 봐야겠죠. 그런데 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 다날이 계속 이 빨간 선 위에서 주가를 잘 지켜준다면 이 종목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유연하게 접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조금 후회되는 매매를 꼽자면 이틀 정도가 있습니다. 이틀 정도. 하루는 바쁜 날에 매수해서 대응도 되지 않는데 굳이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본 것이고, 또 하루는 증시가 이렇게 분봉상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매매하지 말자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계처럼 지키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식은 사실 쉽죠. 상승 아니면 하락입니다. 50%. 정말 이렇게만 보면 쉬운데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지는지 아십니까? 지는 게임을 하는지. 다 심리입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이런 여기서 지켜주든 말든 매매 기법이든 대형 호재든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손실은 볼 수 있지만 필요 없는 매매는 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